자, 221조 등록 면허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 다만 2014년도 25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매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록 면허세는요, 종전에 등록세와 종전에 면허세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 그러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요 등록세는 누가 부과했느냐면 도지사가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초지방자치 시군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요 등록 면허세는 도세 또는 뭐다? 구세에 해당합니다. 도세 또는 구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과세권자 보세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뭐 도 또는 구.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죠, 여러분. 그 지방자치단체 구조 이해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얘는 짬뽕이야.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요 등록 면허세는 과세관청, 즉 과세권자가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원래 도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도 다음에는 항상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왔죠. 도가 가면은 뒤에 누가 특강시장이 같이 와야 된다고. 시장 군수가 오면 뒤에 누가 와야 된다고? 구청장이 와야 된다고. 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 레벨 같은 레벨끼리 놀죠. 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끼리 노는데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도! 그러면 특강이 쫓아와야 되는데 얘는 특강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쫓아? 구청장이 막 같이 가요 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요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가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등록 면허세 저의가 나와 있죠. 같이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여기까지 슬래시로 끊어버리고요. 의 등록 면허세 의.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여기까지가 종전 등록세 얘기야.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는 자 여기까지가 면허세 얘기야. 그때 그 등록이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를 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요게 시험 범위고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만? 부동산 등기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만.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 등기만 보시면 되는데 요것이 부동산 등기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공시법을 이제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십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텐데 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이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 신청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 권한과 형식적 심사 권한 둘 중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러 왔어.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러 왔을 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내가 실질적인 등기 권리자냐 아니냐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형식적 요건만 구비가 되면은 등기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직 등기법 안 들어갔죠? 거의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그러면 이 등기 담당 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오로지 뭐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는 무슨 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형식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실질 과세 원칙의 뭐냐? 예외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등록 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실질과세 원칙은 항상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은 공부상과 사실상 둘 중에 어떤 거에 나와야 된다? 사실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기본 원칙이야.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이야. 사실상. 어머 오늘 사실상이 다 떨어졌네요.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든가?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가는 거야. 항상 상의 순서를 잘 지켜야 돼. 먼저 뭐부터 나야 된다? 사실상. 사실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가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형식주의를 취한다. 형식주의를 취한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사실상 요건과 형식상이 뭐하면? 다르면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형식에 따라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원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뭘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요. 적어놓으세요. 실제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등기를 할 때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다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간다? 형식적 요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록면허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할게. 자, 우리는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 부동산 등기부를 잠깐 살펴보죠. 뭐 부동산 등기부 뭐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실무에서 또는 현실에서 여러분 많이 보신 분이겠죠. 자, 우리나라 이 부동산 등기부는요. 크게 일부 2구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2구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표제부 순서를 잠깐 바꾸는데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일부 2구 체제로 되어 있다. 나중에 배워 등기법에서 여러분. 그래서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원래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의 편의상 순서를 바꿨을 뿐이야.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 2구 체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시는 거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표제부는 등기 물건의 표시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등기부를 표제부랍니다. 뭐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냐? 등기 물건의 표시상이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표제부. 자,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소유권과 그 소유권의 제약에 관련된 등기가 기재되는 등기부를 갑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외의 물건이나 임차권 등에 관련된 등기가 기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을구입니다. 저는 이 등기부에 엄청나게 손도 많이 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단 대출 나간다, 집단 기표한다고 그러는데 집단 기표가 뭐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그 건설업체가 받은 대출금을 뭐 하는 거죠? 인수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 아파트 뭐 분양할 때 보면 총 분양금은 뭐 5억, 분양금은 5억인데 실입주금은 3억. 그럼 2억 원이 뭐냐는 얘기야. 2억 원이 뭐? 대출금 끼어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입주하는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이 승계받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 한다? 대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기표 2000세대, 3000세대 대환기표한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가 2000건, 3000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표제부, 일단은 우리가 은행에서 집단 기표한 것에 대해서 담보 물건에 대한 물건 표시, 예, 빨간 색연필로 물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갑구에 가갖고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대해서 은행에서 뭘 설정하는가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때 저 다니던 주택은행은 무조건 1순위 대출밖에 인정 안 합니다. 후순위 대출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만약에 혹시 선순위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순위 대출 선순위 채권 말소 시켜버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선순위 1순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등기부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울금. 여러분 그 옛날에 등기부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등기부 종이가 옛날 일반 종이와 좀 다르죠. 약간 빳빳합니다. 그럼 그거 등기 넘기다가 손 비면 종이에 손 벤 적 있어?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픕니다. 살점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넘기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법무사라고 그러죠. 예전에 뭐라고 하세요? 사법서사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죠? 지금의 예전에 사법서사를 지금 법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단 기표면 그 사법서사 법무사들이 와갖고 이거 등기 다 해주고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승인을 받고 대출 대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기가 힘들면 이제 갑자기 그 사법서사에서 이렇게 여직원들을 지원해 줍니다. 저녁에. 그러면 2003대, 3000세대, 5000세대 그러면 그 기표하려면 일일이 하나씩 견출지 다 붙여야 되니까 여직원이 와서 막 도와주죠. 옆에서. 저녁에 근무하니까 배도 고프니까 이제 치킨 사오고 치킨 먹으려면 또 입이 뻑뻑하니까 또 맥주 한 잔도 하잖아. 그럼 밤늦은 은행 사무실에서 띠리리 그러는 거죠. 대부계 직원하고 사법서사시라고. 그래서 예전에 실제 제가 은행할 때 우리 사법서사 미스김이 있었는데 선배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족보가 이제 남자 족보 쫓아가는 거죠? 선배님이니까 뭐가 되는가? 형수님이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 제가 어디서 많이 뵀는데, 어머, 이 집 저예요, 미스 김이요. 그래. 그러면 졸제에 사법조사 미스 김에서 뭐로 바뀌었어? 형수님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적도 있어요. 자, 미스 김이 미스 김이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충격을 당한 이후로 그다음부터는 절대 술 안 마십니다. 저희 그 선배님도 그때 술만 안 맥주만 안 마셨어도 띠리리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조금 죄송합니다. 여담 얘기했고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갑구 등기사항은 여러분, 갑구 등기사항. 갑구는 뭐와?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 소유권의 제약, 아직 민법 이런 거 다 들어가셨나? 아직 안 들어갔죠? 세법이 이래서 힘들어. 세법만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소유권의 제약의 대표는 뭐, 가압류, 가등기, 이런 건 표제부에, 여기 갑구에 나타나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갑구 등기사항은 여러분, 요거는 원칙. 적어 놓으세요. 원칙. 뭐로 가세하냐?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가세합니다. 그 다음에 을구와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요거는 등록 면허세로 과세를 합니다. 요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게 되면은 2011년부터는 등록세로 가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세야 한다 여러분? 취득세로 가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합쳐진 겁니다. 그랬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합쳐지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거나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걸 조정하기 위한 것이 특례세율입니다라고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 OX, XO 해갖고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 보이죠? 적히는 거 보여 안 보여? 예. 마음 착하신 분은 보입니다. 자,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졌다는 게 바로 요 갑구등기상, 소유권 관련 등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취득세로 가세합니다. 취득세로. 다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가 되는 거다? 뭘로 과세한다?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제공으로 뭘 설정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을구로 와요. 을구 등기상이야. 소유권 외의 뭐예요, 여러분? 물권. 이 물권은 용익물권과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담보물권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 바로 저당권이 됩니다.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 뭐고? 질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물권이 담보물권이 뭐예요, 여러분? 유치권이는. 다 하셨네. 민법에서. 그리고 또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 봐. 그 다음에 물권 외에 뭐 임차권이나 채권 등기상이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과세 대상 잠깐 보죠. 자, 과세 대상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록과 면허. 왜 등록과 면허로 구분한다?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로 합쳐진 거다. 그랬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된다? 등록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고 면허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런 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봐요. 등록이란 것이 뭐냐? 등록 면허세에 대한 등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과세 대상의 등록을 보시면 돼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은 물론 뭐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자 밑줄 들어갑니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밑줄. 그래서 실제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단순히 등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말하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할 때 등록은 그냥 여러분 뭘로 생각하면 된다? 등기로 생각하셔라 그 얘기야. 그런데 다만 단서 밑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밑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요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바로 뭐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갑구등기상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 관련 등기상이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뭐를 말하는 거고? 소유권과 관련된 갑구등기상이고 갑구등기상은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과세한다? 취득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제외하라 그 얘기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야. 그런 문구의 의미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어디로 가라? 요놈은 취득세로 가라. 근데 예외로 어디로 가는 경우도 있다. 등록면허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방세가 2011년도에 전면 개편됩니다. 전면 개편되면서 취득세, 아니 지방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에 이렇게 보죠. 예를 이렇게 들게요. (2010년)
2011년. 요때 이제 2011년부터가 지방세법 전면 개편된 거예요. 개정된 거죠. 자,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을 뭐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대해서 뭘 냈느냐? 취득세가 부과됐고요, 여러분.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부과됐었다, 여러분? 등록세가 부과됐었어요. 이렇게. 따로 가세가 된 거죠. 근데 2011년도 전면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어차피 얘들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니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분도 은행에 2번에 가야 되고 피곤해.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얘들은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구분하지 말고 뭐로 구분하자? 그냥 한꺼번에 취득세로 내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현재 지금 취득세는 바로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합쳐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2010년도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를 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를 언제 해버린가? 2011년도부터 해가 바뀌어서 이때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원래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2011년도 개편되면서 요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서 뭐가 돼버린 거야? 취득세. 그럼 이 사람이 이미 뭐는 냈어? 취득세는 냈죠. 근데 이제 뭐만 내면 되는데? 등록세만 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개편돼 갖고 이게 합쳐진 취득세 등록세로 뭐 합쳐진 뭐로 내래? 다시 취득세 내래.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뭘로 내라고? 취득세 내라고. 그러면 안 냈던 뭐를 또 내게 돼? 취득세를 또 내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취득을 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2% 했어요. 그리고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역시 2%의 등록세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합해져서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4%.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취득세 표준세를 매매일 때 몇 프로를 했어요? 4%. 그 매매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 4%가 된 것은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종전의 등록세 2% 합쳐진 4%가 된 거단 말이야. 근데 2010년도 말에 부동산 취득한 다음에 2011년도에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1년도 내가 내려는 등록세가 뭐가 됨으로써 개정되면서 뭐를 다시 내래? 취득세를 내래. 그 취득세를 내려니까 몇 프로가 내야 되는가? 4% 내게 된 거죠. 4%. 매매일 때. 근데 나는 이미 여기서 2% 냈어, 안 냈어? 냈단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종전 등록세 몇 프로만 내면 되는데 2%만 내면 되는데 합쳐진 세율 이거를 내라고 그러면 나는 무슨 과세가 되는 거야? 이중 과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취득에 대해서 2번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취득세를 내지 말고 요 놈은 뭘로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러면 나머지 요것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2쪽 넘어가 보세요. 222쪽 맨 위 소유권 관련 등기 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권 갈 때 매매일 때 몇 프로? 2%. 상속일 때 몇 프로? 0.8%. 상속에 무상일 때 몇 프로? 1.5.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일 때 몇 프로? 0.8%가 있죠. 위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묶어 놓고. 이거는 여러분 따로 외울 필요 없이요. 요거는 현재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여러분 다 2%를 뺀 것들입니다. 요걸 적어 놓으세요. 거기 나와 있는 세율은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여기서 몇 프로 뺀 거다고요? 2%를 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갑구죠. 원래 갑구 등기 사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올라오면은 등록 면허세로 오면 그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 얘기야. 그 소유권은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취득세 내는 건데 취득세 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뭘로 갈 때 등록 면허세로 낼 때에는
그때 적용되는 그 소유권 관련된 등록면에서는 종전 아니 현재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그 소유권 관련 소유권에 관련된 등록면에서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규정이야 예외.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소유권 외의 물권 임차권의 등기 설정 및 이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밖에 등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울구와 표제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 외 물권과 그 다음에 표제부 요게 원칙적으로 등록면에서로 과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여기 잠깐 보세요.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지금 종전의 취득세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합쳐져서 현재 지금 뭐가 된 거다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랬어요. 종전 취득세는 여러분 중과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취득세는 그 취득하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몇 프로 과세했다? 2%로 과세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 종전 등록세는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이때는 0.8%로 과세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일 때에는 이때는 2%로 과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0.8%로 과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증여등일 때는 상속의 무상일 때는 1.5% 과세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권의 분할 등기일 때는 몇 프로 과세했냐? 0.3% 과세했어요. 그래서 종전 등록세는 이렇게 등기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합쳐졌다 그랬죠? 합쳐져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죠. 그러니까 이때 합쳐졌으니까 종전 취득세에다 요 종전 등록세를 어떻게 하는가? 더해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까 취득세 표준세율 봐보세요. 취득세 표준세를 잠깐 보실래요? 자, 거기 보시면요. 소유권, 자, 무슨 취득하면 원시 취득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그럼 지금 현재 취득세는 몇 프로 돼서 여러분? 2.8% 돼 있죠? 그럼 그 현재 지금 취득세 2.8%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서 종전 취득세 2%와 종전 등록세 0.8%가 합쳐져서 2.8%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쓰는 거 아니랬어요, 여러분, 이거? 자, 매매일 때 그 밖에 취득일 때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유상이라고 그랬죠? 몇 프로 나왔어? 4% 나왔죠? 4%가 어떻게 나온 거다, 여러분?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매매일 때 2%인 2%를 더해서 몇 프로 된 거야? 4%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일 때 우리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2.8% 됐죠? 2.8%가 어떻게 된 거냐고? 종전 취득세 2%다 종전 상속일 때의 등록세세 0.8% 합해지니까 몇 프로 된 거다, 여러분? 2.8%가 된 거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증여 상속의 무상일 때 우리 취득세 표준세를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3.5% 돼 있죠? 그게 왜 된 거냐? 2%에다가 종전 등록세 1.5% 더니까 3.5%가 된 거다. 그 얘기야,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일 때 우리 현재 지금 취득세는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2.3% 됐죠? 2.3%가 된 게 종전 취득세 2%다 종전 등록세 0.3% 돼서 2.3% 된 거예요. 이게 현재 취득세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표준세율인 거죠. 그런데 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2010년도 말에 부동산 취득하면서 뭐를 냈고? 취득세를 냈고 매매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2011년도에 뭐 함으로써 등기를 하면 이제 뭘로 냈어야 되는 건데 종전 등록세를 해야 되는데 개정되면서 뭘로 내야 되는데 취득세 표준세를 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매매일 때의 등기사항은 요건데
이미 이 사람은 2010년도 요 놈은 냈어 안 냈어? 냈단 말이야. 근데 2011년도 지방세 전면 개편되면서 몇 프로나 매매일 때? 4%.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낸 걸 또 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내지 말고 너는 뭐를 내라? 지금 이제 요 바뀐 요 놈이 뭘로? 현재 등록 면허세 세율 요 놈으로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너는 몇 프로만 내면 된다? 2%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세 내지 말고 뭘로 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그래야만 등록 면허세를 내야만 그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취득세 영수증과 대응돼서 등기 신청하러 가면 등기 담당 공무원이 그때야 비로소 뭘 받아주는가? 등기를 받아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변천 과정을 설명해서 이걸 한번 이해를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222쪽에 오시면 다시 222쪽 소유권 관련 등기세 나왔죠? 거기 나와 매매일 때 몇 프로? 2%. 아, 요게 종전 뭐를 말하는 거다? 등록세를 말하는 거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현재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 등록 면허세는 그 위에다가 적으세요. 매매 위에다가 농지와 비영리 사업자를 구분 안 합니다. 소유권 거기다 옆에다 여백 있죠? 소유권 여백.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 면허세는 적으세요. 농지. 비영리 사업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 X.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 딱 보는 순간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대상이죠. 우대 대상. 그래서 일반적인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율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런데 취득세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해서 다시 한번 잠깐 취득세 표준세 잠깐 보실래요? 218조 잠깐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상속일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세를 몇 프로죠, 여러분? 2.8%죠. 근데 그 옆에 보세요. 그게 뭐면? 농지면 2.8%로 가세하지 말고 몇 프로 가세하라? 2.3% 가세하라 그 얘기야. 자, 상속의 무상. 그 밑에 증여든 그 밖에 무상이 있죠? 야, 증여를 받으면 몇 프로인데? 3.5%인데 그걸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 등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혜택을 줘야 되니까 몇 프로 때려라? 2.8%. 자, 그 밖에 원이 매매일 때 기본이 몇 프로인데? 4%. 근데 그 4%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몇 프로? 3% 내라. 이렇게 우대해줬죠. 그런데 아까 어디로 오면 다시 222쪽. 거기에는 뭐가 없어?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 이런 구분이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거기다가 222조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 관련 등기일 때 농지와 비영리 사업자는 구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등록면허세는 거의 똑같아요.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아요. 취득세. 자, 여러분이 요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실무 나가셨는데, 자, 어떤 분이 현재 시점에서 오늘 11년 전에 뭐 12년 전이랍시다. 상관없어. 12년 전에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대, 여러분. 근데 이때 부동산을 12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에 따른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뭘 안 하고 있냐?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명의로 돼 있는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오셔갖고 상속인이 와갖고 공인중개사님 제가 이거 12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때 아무런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 상속세, 뭐 등록세 뭐 아무것도 안 냈대. 뭘 하지 않으면서 등기를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냈어. 12년 전에. 그래서 12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지금 여러분한테 와갖고 공인중개사님 저 이거 지금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님 저 어떻게 하면 부동산 매매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셔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상속과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이런 거 시험 범위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분명히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 드디어 이제 매도하겠다는 물건 소유자가 나와서 기다리던 이제 매매 물건 소유자가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가서 물어보죠. 이걸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매물 내놓겠다는 얘기죠. 환장하는 거네. 첫 손님이 온 손님이 이 손님이야. 예, 오늘 매매 계약서 쓰나 보나 했더니. 그랬을 때 지금 이걸 매매할 때 예전에 이거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또는 상속세 안 낸 상태에서 지금 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분은 매매를 하려면 요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명의를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상속 바꾸려면 뭘 내야 되는 거야? 취득세, 상속세, 등록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과세관청이 취득세, 상속세, 등록세를 과세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영원히 존속하는 거냐? 아니다. 이러한 과세를 하시는 권리는 존속기간이 있다. 이 권리의 존속기간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제척기간 그러는 거죠. 이때 무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에서 지방세는 기본이 5년. 하여튼 우리 기본이 제척기간 몇 년에서 5년.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몇 년? 7년. 근데 그래서 얘는 5년. 그 다음에 상속세는 10년. 길어요. 그러니까 국세라도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일반적인 것보다 더 길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국세 무신고 기간은 몇 년이지만 제척 기간은 7년. 근데 상속세, 증여세는 10년이 기본이에요. 10년이. 여기다 조금 더 가중되면 15년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미 취득세나 상속세는 제척 기간이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 납세면 있다, 없다? 없어요. 부과할 수도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도 없고 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 왜? 제척기간 만료되면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고? 소멸. 그러면 납세의무가 소멸됐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있고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안 내면 기본적으로 몇 년 버티면 돼? 지방세는 5년, 국세는 몇 년? 7년, 상속세, 증여세 몇 년? 10년 기본. 그런데 등록세는 제척기간이 만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등록세는 또는 등록면허세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얘는 등기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세는 언제까지만 하면 돼? 등기를 하기 제가 뭐랬죠 여러분? 등기를 하기 전까지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내면 되는 거야? 등록세만 내면 돼요.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잘했네 이 사람. 잘 버텼네. 그러나 이 5년 1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면 고지서 날라면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다 뭐부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붙죠. 하루당 10,000분의 3 곱하기 365라면 10.95% 되는 거죠. 10.95%가 1년당 10.95%다 5년 10년 하면 한다는 거죠. 50% 이상 되는 거죠. 그다 고지서 제 날짜까지 안 하면 또 뭐부터 가상관 붙죠. 또 아이고. 그래서 결론 취득세와 상속세는 이미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대신 뭐만 내면 된다? 등록세만 내면 돼. 그래서 요 등록세를 내고 상속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되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뭐로 바꿨어? 취득세로 바뀌어버렸죠. 2011년부터는 뭐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취득세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취득세 보니까 이 사람 몇 프로 내네? 2.8% 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이미 그런데 취득세는 있어졌어, 없어졌어, 이제? 제척기간에 없어졌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없어졌죠? 그래서 몇 프로만 내면 되는데? 1.5%만 내면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개정된 2010도 몇 프로 내야 되니까 3.5%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게 돼버리죠. 지금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됐잖아. 그래서 종전 취득세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종전 뭐만 내면 돼? 등록세 1.5%만 내면 되잖아. 근데 이게 뭐가 되다 보니까 개정되다 보니까 몇 프로 내라? 여기죠. 상속에 따른 2.8%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내도 되는 뭐를?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세를 내지 말고 뭘로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 얘기야.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등록면허세 내면 몇 프로만 내면 되는가? 0.8%.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 뭐가 있는가? 소유권 관련 등기가 또 있는가?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나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요 설명한 거, 나 몰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자, 이런 것이 입문과정에서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본과정들 하면 이런 거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한번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 대로 잡으시고,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못 알아듣게 해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 거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못한 건 제이고, 그리고 이거는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자, 부동산 등기는 1부, 2구 체제로서 갑구, 1구 표제부로 나눠져 있고, 이때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는 등기부를 말하는데, 이때 이러한 갑구 등기사항은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라고 과세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까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야. 이런 예외. 이럴 때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로 갈 수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로 가야 되는 이유는 등록세라도 뭐 하면 내면 그걸 영수증을 뭐 해갖고 첨부해갖고 어디 갈 수 있다? 등기소 가서 등기할 수 있단 말이야. 등기소 가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만 뭘 받아줘?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게끔, 등기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결론. 그러나 우리 등록면허세 주된 시험 범위는 바로 뭐야? 요게 시험 범위죠. 요게. 그래서 이거 물어볼 가능성은 드물어. 등록면허세에서 요 갑구 등기사항 있죠? 여러분 우리 어디 220 있죠?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러나 취득세는 반드시 물어보죠? 취득세 표준세를 반드시 물어보잖아. 그 대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관련 묻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어디 물어본다? 물권,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임차권 요쪽 부분 별표 3개.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등기 세율에서 소유권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그리고 그 밖에 등기로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등기일 때 한 건당 얼마? 6,000원. 요 부분이 별표 3개짜리야.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록면허세 222조 부가징수, 옆에도 부가징수에 대해서 취득세와 유사. 취득세와 유사. 부가징수예요. 부가징수.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같다. 그래서 원칙 뭐야 여러분? 신고 및 납부.
밑에 있잖아 거기. 신고 및 납부를 원칙 적으시고 예외 뭐야? 보통 징수. 그렇죠? 뭐가 똑같다고? 취득세가 똑같아. 그러면 신고 납부할 때 항상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등록 면에서의 신고 기한에는 원칙 밑줄 언제까지 돼? 등록 전까지 시뻘겋게 표시하세요. 그리고 꼭 적으세요. 기한이 불확정적입니다. 불확정적. 언제까지 당장 며칠 이내 내라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등기를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등록물에서 신고기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는 얘기야. 취득세는 취득하면 취득해놨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내시오라고 기한에 못이 박혀 있었잖아. 근데 등록면에서는 기한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등기를 한다면 그 등기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한이 확정적, 불확정적. 불확정적. 이게 취득세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등기소 가서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 신청서에는 최소한 취득세 또는 뭐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역시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납세물자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로 간다? 보통징수. 보통징수 할 때 뭐 쫓아온다 그러면 가산세. 그리고 거기 보통징수에 보면 신고의제 있죠. 별표 2개. 요거는 옆에 대주세요. 등록면허세 독특한 규정입니다. 재밌는 규정이야. 자, 신고의제 잠깐 보죠.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어. 그러면 밑줄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냐? 적으세요. 무신고. 또는 어떤 신고? 과소 신고를 말하는 거야. 거기 다시 한번 신고 의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됐죠. 이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무신고 또는 어떤 신고? 과소 신고. 그렇지만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자 밑줄 등록 전까지 뭐는 했대? 납부는 했다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아까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그랬어.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 신고는 신고요, 납부는 납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좋다. 그래서 뭐는 안 했지만 여러분 신고는 안 했지만 뭐는 했대? 납부는 했대. 그럼 여러분 과세관청도 똑같아. 과세관청 입장도 신고를 받는 게 중요할까? 돈 받는 게 중요할까? 돈 받는 게 중요한가? 돈 받는 게. 그래서 설사 신고물을 다 하지 않았다 뭐를 했다면 납부했다. 그때 밑줄 납부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신고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지만 신고까지 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 그 말은 뭐로 말하냐? 무신고 가산세와 가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별표 2개 독특한 규정이야. 자, 이 규정은 여러분하고 똑같아. 자, 오늘 아저씨가 월급 들어오는 날이야. 짠짠. 오늘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씨. 근데 이 인간이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여러분,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아니, 오늘 월급날 아저씨가 돈 갖고 들어왔는데 이 인간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연락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화 걸어갖고 왜 안 들어와 이 사람아? 월급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월급은 통장으로 어떻게 됐대? 입금됐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인간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끊어버리면 돼. 아저씨가 안 들어온 게 중요한 거야? 돈이 안 들어온 게 중요한가? 돈이 안 들어온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아저씨가 안 들어와 좋다. 뭐만 들어오면? 돈만 들어왔으면 되는 거죠. 누구도 똑같다 이거는. 요 입장이 누구도 똑같다고. 과세관청도 똑같다고. 설사 형식적 요건이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신고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과세관청에서 뭐가 들어왔다면 돈 들어왔다면 그래 됐다. 아씨 신고까지 한 거라 봐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를 해야 돼, 세법은. 예. 자, 그리고 가산세 똑같고 역시 등록면허세도 뭐가 있다, 여러분? 부가세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무조건 쫓아옵니다, 부가세. 그 농특세는 취득세와는 달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오느냐? 거기 감면을 받았을 때만이야. 감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등록세 등 우리 세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시면은요, 감면세에 대해서 20%를 반드시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무슨 말이 나오면 감면이란 말이 나오면 감면세를 받았다. 감세를 뭘 받았다? 감면 받았다. 그러면 그 감면 받은 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뭘로?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이걸 꼭 내셔야 돼요. 결국 80% 감면 받는 효과죠. 100% 감면 받은 게에서 몇 프로를? 20% 농특세로 내니까 실제 감면 받는 건 몇 프로야? 80%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면세일 때는 몇 프로를? 아이고. 20%를 뭘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감면세액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농어촌 특별세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깜농!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깜농. 감면세일 때 쫓아오는 건 뭐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깜농!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등록면허세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